기사님들이 취객한테 좀 예민한 거 아닌가 싶은 경우 있잖아요. 너무 그런 사람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취했다 그러면 막 약간 PTSD처럼 막 그래 버리시는 거거든요. 괜히 말했는데 짜증내던가 그래서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러면 또 싸움이 나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손님이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아, 또 이 사람 부정 부리는구나 해서 좀 말을 틱틱대잖아요. 이분들은 좀 감정적이라 술 마셔서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한 레파토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산 화성 지역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싱싱택시라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여자 손님들. 남자 손님은 괜찮아요. 이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흔들어 깨우고 뭐 편하게 해요. 근데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문제죠. 주변에는 없는데 사례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사가 이렇게 막 좀 이상하게 쳐다봤다 라던가 일부러 여자 어디 부위를 만졌다 이런 식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제법 흔해요. 그래서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전에 뉴스에도 그 비슷한 거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택시 안에서 여자가 직접적으로 택시기사한테 자꾸 만지고 막 이상한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실제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내리라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남자친구 상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자친구가 몇 살인데 요새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연애 상담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남자친구가 6개월째 관계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부터는 좀 이상한데 생각하고 그냥 대답만 대충 해줬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혼자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혼자 산다 하니까는 자기 재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너무 그렇죠. 좀 많이 취하셔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뒤에서 끌어안더라고요. 뒷좌석에서 의자랑 같이 끌어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죠. 안 된다고 내리라고 했어요. 안 내리고 버티더라고요. 택시기사들이 경찰을 부르기 싫은 이유가 택시에서 신고를 하면 경찰이 너무 늦게 와요. 웬만큼 위험한 사건이 아니다 싶으면 그 경찰들도 그 코드 있잖아요. 위험 단계에 따라서 택시는 좀 낮게 배정되나 봐요. 좀 늦게 와요. 마약은 본 적이 없고 차에서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이런 거는 되게 흔해요. 되게 많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택시를 한 7년 했는데 한 최소 20명 이상 본 것 같은데요. 그거 받는 것도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들은 보통 노하우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잘 받아내시긴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 돈을 한 번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다음날로 넘어가면 택시비도 그렇고 그 오바이트한 비용도 그렇고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음날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럼 이게 내가 꼭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게 돼서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좀 피곤하죠. 왜냐면 민사로 넘어가야 되는 영역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원래 형사 대상이 아니면 민사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실제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택시에서. 이제 목적지까지 한 500m 남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니까 자고 있던 손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고 욕하면서 막 너 왜 돌아가냐 하면서 저 손님 거의 다 왔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했는데 야 그러면서 뒤에서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손님이 좀 많이 취했다 하면 자꾸 신경이 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운전 관련해서 폭행이 300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 하루에 1명 정도는 누군가 맞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때리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르는데 처벌이 꽤 세요. 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합의를 봐도 처벌 대상이거든요. 합의를 봐도 아마 벌금이 200~300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합의를 안 보면 벌금이 이제 500 이상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2주 이상 그러니까 한 3주, 4주 정도 진단이 나왔다. 근데 합의도 안 보고 합의 볼 의사도 없다고 하면 징역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합의를 봐야 되고 안 봤다고 해도 나중에 민사는 또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벌금을 많이 낼 바에야 그냥 기사한테 제대로 합의 보고 빨리 끝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세게 맞을 수 있거든요. 깡패 같은 사람들은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착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착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위협받을 걸 아니까 더 예의 바르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택시하면서 좀 이건 흔한 경우인데 운행 중에 갑자기 문 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운전 중인데 갑자기 뒤에서 문을 여는데 뒤에서 문을 열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문 열까 봐. 아예 얼굴을 돌려요.
백밀러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얼굴을 돌려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게 또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도로에서도 신호대기 중에 갑자기 차문 여시는 분들 계시고 술 취해서 흔해요. 되게 흔한 경우예요. 이거는 집에 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문을 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운전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택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처음에 느꼈던 건데 원래 나 운전할 땐 나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승객이 있으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술 먹은 사람들이 그래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술 취한 사람들한테 좀 노이로제가 걸린다 그래야 되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첫날에 팁 주신 분, 처음에 제가 지금도 기사님들한테 얘기하는데 택시 운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손님한테 안내를 하시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택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비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첫날에 제가 오늘 택시 처음 나와서 길을 잘 몰라서 내비대로 갈게요 얘기를 했는데 손님이 요금이 한 11,000원 이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5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기사님 부자 되시라고.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팁을 제일 많이 받아본 건 20만 원 받아봤어요. 그분이 이제 오산에서 서울을 가시는데 원래 요금 그때 당시에 한 5만 원 나올까? 이랬는데 자기는 이제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빨리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빨리 가도 규정 속도에 20km를 안 넘겨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0도로다 하면 최대는 한 130 이 정도로 가거든요. 근데 일반 경부고속도로에서 130이 사실 엄청 빠르다까지는 아니거든요. 달리시는 분들은 막 150, 170 달리시니까. 근데 그분이 야 자기가 이렇게 빨리 가달라고 했는데 진짜 빨리 가는 택시기사님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토크쇼. 그래서 실제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그분이 팁을 2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다 보면 재밌는 경우 많아요. 제가 되게 난감했던 건데 커플 싸움을 목격했어요. 근데 기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때 저도 가면서 그냥 음악 듣는 척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여자분을 너무 뭐라고 하더라고요. 막 쥐잡듯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사실 별거 아니었거든요. 별거 아니었는데 너무 막 쥐잡듯이 하길래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가 남자분이 기사님 제 말이 틀려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그런 거 있었고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이제 최근에는 생겼는데 가끔 이제 새벽에 싸우고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다 듣게 되거든요. 뭐 때문에 싸웠다부터 해가지고 막 지인들이랑 통화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고 뭐 이혼할 거다부터 해가지고 누가 막 물건을 집어 던졌네 뭘 어쨌네 얘기를 다 들으니까 와 이게 진짜 이게 결혼해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기사님들이 진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손님이 딱 있어요. 요즘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앱으로 이제 다 호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하는 거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주정차 구역이고 아니면은 여기가 1차선 도로예요. 빠져줄 것도 없는데 거기 불러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만 욕먹는 거죠. 그냥 뺑뺑 돌던가 제가 뒷차한테 빵빵거리면서 욕먹고 이제 택시가 역시 저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억울한데 어쩔 수 없긴 한데 문제는 그런 분들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미 늦게 나왔잖아요. 늦게 나왔는데 기사님 저 담배 하나만 피고 가도 돼요? 이러거나 아니면 저기서 담배 피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기사는 돌아버리죠. 절대 만나기 싫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기사도 손님을 차단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바로 차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이나 인천 같은 큰 도시는 괜찮은데 경기도권 지방 도시들은 택시가 적잖아요. 그래서 A 지역으로 B 지역으로는 죽어도 안 가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택시가 100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택시는 한 50대라고 쳐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씩 차단을 당하면 이제 점점점 택시가 더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상화성 지역엔 실제로 타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부르면 택시가 안 잡힌대요. 아마 차단 당하셨을 거라고. 그러면 카카오를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음주운전이 왜 이렇게 안 없어지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처벌이 약하다라고 하잖아요. 처벌이 약한 것도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택시기사한테 음주운전을 무용담처럼 자랑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이번에 재수없게 걸려서 벌금을 얼마를 냈네, 음주운전하고 실수로 차를 받아가지고 얼마를 물어줬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당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성범죄를 저질러서 뭐 벌금을 받고 징역을 갔다고 하면 창피해서 남들한테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음주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택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그 아는 구류들의 얘기만 들었잖아요.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은 야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좀 할 수 있지, 그래도 한번 재수없게 걸린 거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한 번 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딱 한 번 했는데 걸렸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그거 한 번 걸리면 진짜 택시 100번 탈 돈은 아마 벌금이 나올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저기 화성에서 전라도 어디 가는 콜을 잡았거든요. 장거리 콜? 근데 여자분이 울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택시를 타시더라고요. 호출하신 분 맞냐? 물고 맞대요.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남자 2명이 와서 길을 막는 거예요. 세우라고. 여자친구인가 봐요. 그래갖고 여자분이 안 내리려고 하길래 차문을 잠갔죠. 그냥 나오시라고 가게. 안 비키더라고. 아니 영업방해 하지 말고 나오시라고. 출발을 어쨌든 비켜주고 했는데 출발하니까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기사님 저 어디 잠깐만 좀 세워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잠깐 세워드릴게요. 세워줬는데 저 갈 게 아니고 제 얘기 좀만 들어주시면 안 되네요.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오시더라고요. 거기 앉아갖고 연애 상담을 한 30분을 해주다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장거리 연애인 것 같아요. 와서 같이 술을 먹다가 어떻게 싸움이 난 거예요. 커플이. 그러다가 여자가 나 집에 갈 거야 하고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나간 상황이었던 거죠. 아 이런저런 상담해줬는데 참 부질없더라고요. 나 일해야 되는데 울고 있으니까 또 그냥 가기도 뭐하고 해서 또 한 30분 들어줬거든요. 불륜을 본 적도 있고, 불륜은 딱 봐도 불륜이에요. 새벽에 갔어요. 새벽 2시 정도에. 그분이 집이 서울인가 봐요. 근데 여자친구 집이 동탄이고, 근데 그러면은 술을 먹었으면 서울 집에 가면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부모님이 아파서 고향이 사천인데 사천에 내려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새벽 2시에 택시를 타고 사천을 간 거예요. 요금이 한 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어쨌든 가서 내려드리고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잤죠. 잤는데 낮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혹시 사천 갔다 오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갔다 왔는데요? 거기 와이프분이 전화 오셨는데 혹시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도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뭐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통화를 해봤더니 자기 카드도 아니고 와이프 카드를 긁은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갖고 혹시 이 사람 어디 갔는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 뭐 솔직하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저는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분이 자기 여자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다 들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싶었는데 이분이 알아서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혹시 거기 내려주신 데가 장례식장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린 곳은 모텔 앞이었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소지를 받아가지고 어디라고 정확히 상호명을 찍은 게 아니고 주소지를 받았다. 맞는 것 같아요. 거기 근처에 장례식장이 보이긴 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그때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을 하자니 이제 그거에 가정이 파탄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좀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결국에 거짓말을 하기는 했는데 알아서 잘 하시겠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재밌는 일들이 좀 많아요. 이게 제가 하면서 느낀 게 결국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뭐 어디 가도 좋은 거 없고 어디 가도 나쁜 거 없고 자기 생각하기엔 나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또 시야가 넓어진 느낌? 또 그런 게 있어요. 회사 다닐 때 모르던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